안녕하십니까. 아직은 뭐 이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첫 시간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점점 나아지리라 보고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뭐 익숙하지 않아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은 있습니다만 또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운동 처방이라고 하잖아요.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형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운동 시간하고 운동 강도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뒤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우리의 체력 수준을 테스트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운동 시간하고 운동 강도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운동 시간하고 운동 강도는 반비례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강하면 힘드니까 운동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 강도가 약하게 되면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무산소 운동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산소, 산소가 없이 운동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힘든 상황이니까. 고강도 단시간 운동을 우리가 무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저강도 장시간 운동, 이걸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들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결합한 형태의 운동의 특성을 보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은 강한 운동 강도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이게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되도록이면 운동 강도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강한 운동 강도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이제 그게 트레이닝이죠. 과학적인 트레이닝. 자, 말이 길었습니다. 2018년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사회 동향이 많이 변했어요. 2008년에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40.7%였어요. 40.7%의 청소년들이 내가 부모 부양을 하겠다. 근데 2018년에는 27%만이 부모를 부양하겠다. 자, 이 얘기는 씁쓸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애들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 우리도 이제 서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또 내용이 있는데, 노인들 스스로도 2008년에 약 11.9%가 스스로 해결하겠다, 자식 필요 없다 그랬는데, 약 19.5% 정도가 2018년에 스스로 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제 노인들도 이제 스스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체력이 중요한 것들은 젊을 때 엘리트 선수만큼 강한 체력을 보유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체력하고 우리가 특수하게 목적으로 하는데 견딜 수 있는 체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노인의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제 점점 사회도 변화되어서 이제 그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굉장히 그 구시대가 된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65세 인구가 이미 2018년에 14%가 넘었어요. 우리도 노령화 사회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 노령화 사회가 된 만큼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 절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더욱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하더라도 좀 더 젊었을 때부터 운동으로 체력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6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그러면 우리는 너무 늦었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늦게 해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일찍 준비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는 얘기를 한 거지. 운동에 뭐 이게 좀 이런 건강을 생각 운동 시작하는 나이가 뭐 70대니까 안 되고 80대니까 안 되고 아니에요. 언제나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리해서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면 최근에 주변에 보게 되면 국민체력 100이라는 데가 있고 이 보건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의 경우는 거기 가서 전문가들에게 싸게 아니면 공짜로 운동을 테스트해보고 운동 처방을 받게 해줍니다. 그런 데 가서 일단 내가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전문가들한테 조금 조언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노인 문제 옛날에 노인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는데 저도 곧 노인이 되지만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이게 많은 연구가 있는데 결국은 노인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중요한 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1번이 건강이에요. 노인이 되었을 때 건강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슬프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오래 살아도 너무 아프면 이 삶의 가치가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아요. 건강이 1번이고 그다음 2번에는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 노인이 되신 부모님 세대를 지금 산업을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지금 노인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식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해서 본인을 투자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사회에서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져준 것도 한계가 있는 것들이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들이죠. 노인이 되었을 때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자식들 부양하느라고. 세 번째는 친구예요. 친구가 있어야 돼. 그 노인이 되게 되면 건강해야 되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인이 되긴 준비 운동 이런 이제 운동 건강을 위해서 운동 경제력들은 이제 그래도 조금씩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조금 용돈이라도 벌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는 많은 필요가 없어요. 진짜 자기 말을 잘 이해해주고 서로 통하는 친구가 한두 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있어야 된다. 외롭지 않아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운동을 오랫동안 해야 된다. 한 번에 할 때 30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오래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운동을 짧게 해도 운동 효과가 있기를 바라요. 최근에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걸 얘기 들어봤죠. 운동을 강하게 하고 짧게 쉬고 강하게 하고 짧게 이런 이제 인터벌 5분에서 10분 동안 운동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유행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운동을 30분, 40분, 1시간 하기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팩트 있게 몰입도 있게 운동하는 것도 최근에 이제 경향들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운동하는 게 좋은 것이냐, 짧게 운동하는 게 좋을 것이냐, 운동 효과 면에서는 짧고 강하게 운동하다가 쉬고, 강하게 운동하다가 쉬고, 지금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30초 동안 강하게 달리거나 사이클 타고, 30초 동안 쉬고, 또 30초 동안 사이클이나 달리기를 하고, 쉬고, 이렇게 인터벌로 해서 한 3세트, 4세트 계속, 운동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볼 때는 운동을 변화가 줘야 된다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게 반복적이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근데 강하게 하다가 쉬었다가, 강하게 쉬었다가 이게 뭔가 신체도 뭔가 좀 자극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운동 경향도 그렇게 인터벌 훈련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노인들에게 보통 얘기하는 것은 보통 만보 걷자 그러잖아요. 만보 걷게 되면 보통 한 8.5km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인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그 만보 걷기 기기를 팔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보 걷기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연구에서 노인들에게 보통 몇 보 정도 걷는 게 좋을 것인지를 한번 연구를 했어요.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 4,000보 이하 여러분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성인들이 하루에 3,500보에서 4,000보 내외를 걷습니다. 일반인들은.
특별하게 그 신경을 써서 걷지 않는 한 4,000보 이하를 걷는 노인들하고 8,000보 이상을 걷는 노인들하고 한 10년 동안 장기 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8,000보 이상 걸었던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뭐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그 10,000보, 12,000보, 14,000보, 뭐 20,000보 많이 걷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약 8,000보 정도 이상만 걷더라도 뭐 괜찮다. 이게 나이가 젊은 사람은 더 많이 걸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운동 처방을 할 때 뭐 무조건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들이죠. 운동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좋고요. 운동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적당히 하는 게 좋지 너무 많이 하는 건 안 좋다. 그 대신에 적당량이라도 짧게 인터벌 트레이닝, 짧고 강하게 운동했다 쉬었다, 운동했다 쉬었다 이런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근데 최근에 또 다른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30분 동안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10분씩 운동하고 쉬었다가 10분 운동하다가 쉬었다가 10분 운동하다가 30분을 채워가지고 하는 합의 30분, 하루에 30분 운동하는 팀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거의 운동 효과가 비슷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10분씩 나눠서 총 합을 합치세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주장하는 일반인들에게 하는 것은 일주일에 약 150분 이상 강한 운동을 해줘라 이런 얘기는 150분에서 250분 정도로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이상 좀 꾸준히만 해주게 되면 굉장히 좋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결론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 걷기 운동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걷기도 조금 운동 효과를 정말 원한다. 그렇게 되면 걷기도 빠르게 걷다, 늦게 걷다, 빠르게 걷다, 늦게 걷다. 이렇게 이제 변화를 주는 걷기를 많이 권장을 하고, 거기다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남한테 피해주는 정도로 큰 소리 말고요.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음악 소리로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게 운동 효과가 훨씬 좋고요. 이렇게 강하게 걷다, 약하게 걷다, 강하게 걷다, 이게 인터벌 걷는 게 상당히 좋고요. 많은 연구를 종합해 보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어느 정도의 운동량이 좋을지인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8,000보에서 12,500보? 그러니까 8,000보에서 12,500보 이 이내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장 부상이 적고 운동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어요. 물론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고 어떤 운동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약 8,000보에서 12,000보 사이에서 하루의 활동량들을 움직여주게 되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서 간단하게 우리 근력이나 근지구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아까 국민체력 100이나 보건소에 가게 되면 여러분 체력을 테스트 해줍니다. 거의 싼 가격이나 공짜로.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쉽지는 않습니다. 의자에 이게 앉았다 일어섰다 이거 자체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할 때 55세 이상 되십니까 여러분? 55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남자는 18초 이내에 10번을 앉았다 일어섰다 해야 돼요. 여자는 19초 이내에, 자 18초 19초가 뭐냐, 10번을 앉았을 때 이 시간 이내에 소화를 하게 되면 아직도 근관절 기능들은 건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55세 미만 남자는 13초, 여자는 15초 정도 걸리게 되면 근력 근지구력은 그래도 쓸만하다. 그 다음에 35세 이하, 여러분 젊으시죠? 35세 이하는 10번 앉았다 해서 남자는 10초, 여자는 12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이제 운동 처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연령에 따라서 체력 수준에 따라 각자 운동 처방이 달라져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 10대나 50대나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근력 근지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집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자기 집 주변에 국민체력 100이나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가서 운동 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운동 처방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폐지구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들인데 스텝 테스트인데요. 3분 동안 일정한 높이의 스텝, 계단도 괜찮고요. 리듬에 맞춰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3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3분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박수를 잽니다. 보통 이제 여기 여골동맥이라고 여기 손목에 구부러진데 안쪽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심박수를 잴 수가 있는데 여골동맥을 재서 심박수를 재서 그 심박수가 몇 회인지에 따라서 적당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55세 이상은 115회 미만일 때 심폐지구력이 괜찮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120회 미만. 그 다음에 35세에서 55세는 남자는 110회. 그 다음에 여자는 115회 했을 때 적당하다. 그 이상이 됐으면 어떡하냐? 조금 심폐지구력이 약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얘기해서는 정상적이냐 정상이 아니냐인데 제가 정해진 기준에서 오버했을 경우에는 좀 심폐지구력 강화 훈련을 특별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세 미만은 105회, 남자는 105회, 여자는 110회 정도 심박수가 이하로 뛰게 되면 정상적인 심폐지구력을 소유하고 있다. 자, 앞에서 간단하게 근력근지구력을 테스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테스트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여러분, 심폐지구력 운동들도 중요하지만 또 근력 운동도 중요하죠. 아까 걷는 운동도 많이 강조했지만 보통 8,000보에서 12,500보 사이에 일주일에 5번, 6번 걸어주는 거 상당히 권장하고요. 근력 운동들은 1회당 20분에서 30분, 일주일에 한 번에 2번 정도 운동을 해주면 좋고요. 최근의 것들은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혼합해주는 이런 믹스 운동들이 가장 좋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체육관 찾아가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게 되면 요즘 야외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해보고요. 일단 운동 초보자들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민체력 100이나 또 보건소에 가서 체력 테스트 해보고 운동 처방을 받아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듣고 운동을 실천해 보시게 되면 훨씬 더 부상 없이 큰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